저 차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폐지 손수레를 끌던 노인이 3억짜리 벤츠 앞에서 말했습니다. 서울 최고의 정비센터가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모두가 비웃던 그때 재벌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고치면 1,000만 원 드리죠. 3분 후 그 누구도 웃지 못했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 새벽 공기가 차가웠어요. 박철수는 녹슨 손수레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65, 허리는 구부정했고 손은 거칠었죠. 낡은 검정 패딩 주머니엔 1,000원짜리 몇 장이 전부였어요. 철수는 매일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이면 강남 빌딩가를 돌며 폐지를 주었어요. 오늘 줍지 않으면 내일 먹을 게 없었죠. 허리가 아파도 무릎이 시려도 쉴 수 없었습니다. 손수레 바퀴가 삐걱거리며 굴러갔어요. 납작하게 눌린 박스들이 산처럼 쌓여 있었죠. 철수의 얼굴엔 세월의 무게가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주름 깊은 이마, 거친 손, 해진 장갑. 그때였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무언가가 보였어요. 서울 모터스, 화려한 수입차 정비센터였죠. 철수는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멈췄어요. 유리문 안쪽에 검은색 벤츠 한 대가 보였죠. 본넷이 활짝 열려 있었고 주변엔 진단 장비들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습니다. 지친 정비사들이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었어요. 철수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거리의 소음 속에서 아주 미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 사람들의 발소리. 그 모든 것 너머로 들리는 작은 떨림.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죠. 엔진 내부 어딘가에서 나는 불규칙한 진동음이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듣는 기계의 언어였어요. 철수는 그동안 얼마나 애써 외면해 왔는지 몰라요. 폐지를 줍다가도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들리면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고개를 돌렸어요. 그건 더 이상 자신의 세계가 아니었으니까요. 돌아갈 수 없는 곳이었죠. 그런데 지금 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철수의 입술이 무의식적으로 움직였어요. 저 소리, 시동모터 위상이 틀어졌어. 가슴 한구석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만지던 감각, 엔진의 언어를 읽어내던 그 시절을. 할아버지, 여기서 뭐 하세요? 굵은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어요. 철수는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정비센터 주차관리원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죠. 40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의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철수의 낡은 패딩과 손수레를 훑었어요. 여긴 폐지통 없어요. 관리원이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선에 담긴 의미는 명확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거였어요. 저쪽 골목으로 가세요. 여긴 손님들 오시는 곳이라서요. 관리원이 손짓으로 길 건너편을 가리켰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익숙한 일이었죠. 이런 취급을 받는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었으니까요. 어디를 가든 같은 눈빛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귀찮다는 눈빛, 불쾌하다는 눈빛, 빨리 사라져 달라는 눈빛. 철수는 손수레를 돌렸습니다. 떠나야 했어요. 자신이 나설 일이 아니었죠. 하지만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다시 멈춰야 했습니다. 저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계속 귀가를 스쳤어요. 미세한 진동음, 규칙적이지만 어딘가 어긋난 리듬. 기계가 자신의 고통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픈 환자가 신음하는 것처럼요. 누군가 자신의 말을 들어주길 바라는 것처럼. 철수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저 소리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갈 수 있을까? 30년 동안 그래왔던 것처럼
오늘도 고개를 돌리고 떠나면 되는 거였죠. 그게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자신은 그저 폐지 줍는 노인일 뿐이고 저건 3억짜리 외제차였으니까요. 하지만 손끝이 기억하고 있었어요. 기계를 만지던 감각이요. 엔진의 언어를 읽어내던 그 시절의 자신을.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다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저기, 저 차 제가 봐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리원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눈앞에 있는 건 손수레를 끄는 노인이었고 저 안에 있는 건 3억짜리 수입차였어요. 관리원은 황당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할아버지, 저거 벤츠예요. 마이바흐, 3억짜리. 철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유리문 너머로 보이는 차를 바라볼 뿐이었죠. 관리원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독일 기술자들도 못 고치는 거라고요. 농담하지 마시고 가세요. 아침부터 이게 뭔 일이냐는 표정이었죠. 철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 떠나야 했어요. 다시 손수레를 잡고 돌아서려는데 정비센터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한 남자가 걸어 나왔어요. 밤새 작업하느라 지친 기색이 역력한 얼굴이었죠. 30 초반쯤 돼 보이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파란 작업복을 입고 있었어요. 기술팀장 오준혁이었죠. 준혁은 담배를 피우러 나온 참이었습니다. 유리문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광경을 보고 발걸음을 멈췄어요. 뭐야? 무슨 일이야? 관리원이 황급히 다가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점점 일그러졌어요. 닷새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자존심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거든요. 독일 유학까지 다녀온 자신이 못 고치는 차를요. 폐지 줍는 노인이 고치겠다고요? 준혁은 피식 비웃으며 정비센터 안에 대고 소리쳤습니다. 야, 다들 나와봐. 이거 진짜 웃긴다. 정비사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어요. 파란 작업복을 입은 젊은 정비사 대여섯 명이 철수 주변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준혁이 상황을 설명하자 곧 키득거리는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저 할아버지가요? 진짜요? 아니, 대체 뭘 보고 고칠 수 있다는 거야? 웃음소리가 아침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손술의 손잡이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죠. 익숙한 일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수없이 들어온 조롱과 무시였어요. 세상은 언제나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봤죠. 떠나야 했어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철수는 손수레를 돌렸어요. 하지만 몇 발자국도 못 가서 다시 멈춰야 했습니다. 저 안에서 들려오는 엔진 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자신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는 것처럼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았죠. 문제가 뭔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잘못됐는지,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가 머릿속에 그림처럼 그려져 있었어요. 손끝이 근질거렸습니다. 기계를 만지고 싶다는 욕구가 30년 만에 치밀어 올랐어요. 그때 정비센터 안쪽에서 급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센터 대표 김영진이 밖에서 벌어지는 소란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밤새 한숨도 못 잔 영진의 얼굴은 초췌하기 그지없었죠. 무슨 일이야? 왜 다들 여기 있어? 준혁이 한숨을 쉬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영진은 고개를 돌려 철수를 바라봤어요. 어디서 봐도 평범한, 아니 평범보다 못한 형편의 노인이었죠. 하지만 영진은 30년 넘게 이 업계에서 굴러온 사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을 봐왔고 그 중에는 겉모습과 전혀 다른 실력을 가진 이들도 있었어요. 영진은 철수의 눈을 들여다봤습니다. 이상했어요. 그 눈빛에는 허풍이나 허세가 없었습니다.
창피함에 움츠러든 기색도 없었죠. 그저 조용한 확신만이 담겨 있었어요. 마치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영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어차피 남은 시간은 얼마 안 됐습니다. 닷새 동안 모든 방법을 다 써봤지만 실패했죠.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할아버지, 진짜 고칠 수 있으세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준혁이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영진은 그를 무시한 채 철수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철수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3분이면 됩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또다시 웃음이 터졌습니다. 준혁은 어이없다는 듯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영진의 표정은 달랐죠. 그는 철수의 눈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정비센터 앞으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왔어요. 차문이 열리고 검은 캐시미어 코트를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장건우 회장이었어요. 예정보다 일찍 온 거였죠. 60 초반의 건우는 날카로운 눈매와 서늘한 카리스마를 잃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정비센터 앞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건우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차가운 시선이 철수에게서 멈췄어요. 저 사람은 뭐야? 준혁이 앞으로 나서며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철수라는 노인이 저 벤츠를 고칠 수 있다고 했다는 것, 3분이면 된다고 했다는 것. 말하는 준혁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묻어 있었어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낡은 패딩, 헝클어진 백발, 거친 손. 어디서 봐도 그냥 힘겹게 살아가는 노인이었죠. 하지만 건우는 수십 년간 사업을 해온 사람이었습니다. 셀 수 없이 많은 협상 테이블에서 사람의 눈빛을 읽어왔어요. 지금 저 노인의 눈빛은 허풍을 떠는 사람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건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오랜만에 재미있는 상황이라는 듯한 표정이었죠. 재밌네. 건우가 천천히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주변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되었어요. 3억짜리 코트를 입은 재벌 회장과 낡은 패딩을 입은 폐지 줍는 노인이 마주섰죠. 할아버지, 진짜 고칠 수 있어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건우는 잠시 철수를 바라보다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어요. 그리고 낯익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고치면 1,000만 원 드리죠. 어디 한번 해보세요. 정비센터 앞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잠시 장건우의 눈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서 시험하려는 의도가 엿보였지만 동시에 어딘가 진지한 구석도 있었죠. 철수는 천천히 손술의 손잡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리고 구부정했던 등을 펴고 한 걸음 한 걸음 정비센터 안으로 걸어 들어갔어요. 30년 만이었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서는 것이 정비센터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철수의 코끝에 익숙한 냄새가 스며들었습니다. 엔진 오일 냄새, 금속 냄새, 세척제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공기였어요. 30년 전에도 맡았던 냄새였죠. 그때는 매일같이 이 냄새를 맡으며 살았는데 지금은 너무나 낯설고도 그리운 향기였습니다. 철수의 뒤로 정비사들이 우르르 들어왔어요. 팔짱을 낀 채 구경하려는 표정이었죠. 준혁은 입꼬리를 비틀며 동료들에게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하는지 들리진 않았지만 그 표정만 봐도 무슨 말을 하는지 뻔했어요. 장건우 회장은 정비센터 한쪽에 서서 팔짱을 낀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센터 대표 영진이 불안한 표정으로 서 있었죠. 영진의 속은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만약 이 할아버지가 실패하면, 아니 당연히 실패할 텐데
그때 서 회장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상상만 해도 아찔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벤치 앞으로 걸어갔어요. 검은색 차체가 형광등 불빛 아래 윤기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본넷은 활짝 열려 있었고 그 안에 정교하게 배열된 엔진이 보였어요. 최첨단 기술의 집약체였죠. 수많은 센서와 전자장치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일반인의 눈에는 그저 금속 덩어리로만 보일 그런 것이었어요.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엔진은 하나의 생명체처럼 보였어요. 심장이 있고 혈관이 있고 신경이 있는 살아있는 존재였죠. 지금 이 엔진은 아프다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아픈지 말하고 있었어요. 다만 그 언어를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을 뿐이었죠. 공구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영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 안 필요합니다. 준혁이 피식 웃었습니다. 공구도 안 쓰고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그의 눈에 철수의 행동은 그저 허세로 보였어요. 어차피 곧 망신당할 거라고 생각했죠. 철수는 열린 본넷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정비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들 이게 뭔가 싶은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죠. 눈을 감은 노인이 3억짜리 차 앞에 서 있는 광경은 분명 기괴했어요. 누군가 웃음을 참지 못하고 킥킥 소리를 냈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철수의 귀가 엔진의 소리를 찾고 있었어요. 시동이 꺼진 차였지만 완전히 죽은 건 아니었습니다. 전자장치들이 미세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그 안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일반인에게는 완벽한 침묵이었지만 철수의 귀에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윙, 윙, 미세한 진동음이었어요. 규칙적이어야 할 소리가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마치 심장 박동이 불안정한 환자의 맥박 같았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어요. 그리고 엔진 안으로 고개를 숙여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주름진 손이 엔진 위를 천천히 훑기 시작했어요. 손끝으로 진동을 느끼고 있었죠. 뭐야? 점 보는 거야? 정비사 중 하나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주변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하지만 철수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온 신경이 엔진에 집중되어 있었죠. 손끝이 특정 부위에서 멈췄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의 시동 모터였죠. 벨트로 엔진과 연결되어 시동을 걸고 전력을 생산하는 핵심 부품이었습니다. 이 부품의 회전 위상이 미세하게 틀어져 있었어요. 0.2도. 진단기로는 절대 잡아낼 수 없는 오차였죠.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여기입니다. 그가 특정 부위를 손가락으로 가리켰어요. 준혁이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왔습니다. 뭐가요? 시동 모터 회전 위상이 0.2도 틀어졌습니다. 그래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겁니다. 정비센터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0.2도라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준혁의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습니다. 진단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0.2도의 오차를 알 수 있단 말입니까? 할아버지, 그게 무슨 근거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준혁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어요. 자존심이 건드려진 거였죠. 닷새 동안 자신이 못 찾아낸 문제를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단 몇 분 만에 찾아냈다고요? 그것도 아무런 장비 없이요? 진단기로는 못 잡습니다.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기계 소리를 들어야 알 수 있습니다. 모터 구동음이 미세하게 떨려요. 철수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정상이라면 일정한 주파수를 유지해야 하는데 지금 이 모터는
불규칙하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준혁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나 구체적인 지적이었어요. 허풍이나 감으로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었죠. 그의 뒤에 서 있던 정비사들의 표정도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의 비웃음은 사라지고 어리둥절한 기색이 그 자리를 대신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고친다는 거예요? 준혁이 다시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조금 빠져 있었어요. 위상을 다시 맞춰주면 됩니다. 0.2도만 조정하면 됩니다. 철수가 공구함 쪽을 바라봤습니다. 렌치 하나만 빌릴 수 있을까요?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공구함을 열었어요. 독일에서 직접 들여온 최신 공구들이 줄지어 정렬되어 있었죠. 철수는 그 화려한 공구들을 훑어보다가 구석에 놓인 낡고 오래된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거면 됩니다. 준혁의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녹슨 거요? 독일산 정밀 공구 놔두고요? 철수는 대답 대신 렌치를 손에 쥐고 엔진 앞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손에 들린 낡은 렌치와 수억 원짜리 최신 차량의 대비가 묘하게 느껴졌어요. 장건우 회장이 손목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냉정했지만 어딘가 호기심이 섞여 있었어요. 과연 이 노인이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궁금해하는 것 같았죠. 3분이라고 했죠. 건우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럼 시작하세요. 시간 재고 있을게요. 건우가 손목 시계의 스톱워치 기능을 눌렀습니다. 정비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철수에게 집중되었어요. 준혁은 팔짱을 낀 채 냉소적인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고 정비사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얼굴이었죠. 영진은 두 손을 모은 채 간절한 눈빛으로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번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엔진 앞에 서는 거였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밤을 기계 소리를 그리워하며 보냈는지 몰라요. 폐지를 줍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문득 손끝이 기계를 만지던 감각을 기억해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애써 외면했어요. 그건 더 이상 자신의 세계가 아니라고, 돌아갈 수 없는 곳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죠. 그런데 지금 다시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엔진 안으로 들어갔어요. 렌치를 든 손은 전혀 떨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수천 번, 수만 번 해온 일처럼 자연스러웠죠. 손끝이 정확한 위치를 찾아갔고 렌치가 볼트에 맞물렸습니다. 시간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철수의 손이 엔진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주름진 손가락이 복잡하게 얽힌 부품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어요. 최신 차량의 엔진룸은 일반인이 함부로 손댈 수 없을 정도로 빽빽하게 채워져 있었죠. 수많은 호스와 케이블, 센서들이 마치 미로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손은 마치 그 길을 수천 번 걸어본 사람처럼 막힘없이 움직였어요. 정비사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비웃던 표정들이 어느새 사라져 있었어요. 철수의 손놀림이 너무나 정확하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이죠. 아무리 봐도 처음 하는 사람의 동작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간 기계를 다뤄온 사람만이 보여줄 수 있는 능숙함이었어요. 준혁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대체 저 할아버지는 누구지? 폐지를 줍는 노인이 어떻게 저런 손놀림을 가질 수 있는 거지? 머릿속에서 의문이 꼬리를 물었지만 지금은 물어볼 타이밍이 아니었어요. 준혁은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철수의 손을 지켜봤습니다. 잠시 후 철수의 손끝이 목표 지점에 도달했어요. 시동 모터와 연결된 볼트였죠. 이 볼트의 각도가 미세하게 틀어지면서 모터의 회전 위상에 영향을 준 거였습니다. 진단기는 전자 신호만 읽기 때문에
이런 물리적인 오차를 잡아낼 수 없었죠. 하지만 철수의 귀는 달랐습니다. 기계가 내는 소리의 미세한 떨림으로 문제의 위치를 정확히 짚어낸 거였어요. 철수가 렌치를 볼트에 맞물렸습니다. 손목을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어요. 급하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의사가 환자의 심장을 다루듯 신중하고 조심스러웠죠. 0.2도. 그 미세한 각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손끝의 감각에만 의존해야 했어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더 흘렀어요. 철수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집중하느라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었죠. 하지만 손은 흔들림 없이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세월이 무색하게, 손끝은 여전히 기계의 언어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장건우 회장이 손목 시계를 확인했어요. 절반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건우의 표정은 여전히 읽을 수 없었지만 눈빛만큼은 철수의 손에서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철수의 손목이 멈췄습니다. 렌치를 살짝 풀었다가 다시 조였어요. 미세한 조정이었죠. 손끝으로 전해지는 진동을 느끼며 정확한 위치를 찾고 있었습니다. 정비센터는 완벽한 침묵에 휩싸여 있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고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철수의 그림자만이 미세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시간이 계속 흘렀어요. 철수의 눈이 감겼습니다. 손끝의 감각에만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렌치를 쥔 손이 아주 천천히 밀리미터 단위로 움직였어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것 같았습니다. 준혁은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고 있었어요. 이상한 기분이었죠. 저 할아버지가 성공하면 자신의 자존심은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건데, 그런데도 이상하게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조금 생겼습니다. 저 손놀림을 보면 볼수록 저건 진짜 실력이라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철수의 손이 멈췄어요. 렌치가 볼트에서 빠져나왔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지만 눈빛은 차분했어요. 됐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철수가 엔진에서 손을 빼며 한 발짝 물러섰어요. 정비센터 안에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진짜요? 벌써요? 정비사들이 놀라며 물었어요. 준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준혁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만약 시동이 걸리면 그건 자신의 닷새간의 노력이 완전히 무의미했다는 뜻이었죠. 독일 유학, 최신 장비, 수년간의 경력. 그 모든 게 폐지 줍는 할아버지의 손끝에 졌다는 의미였어요. 하지만 확인은 해야 했습니다. 준혁은 운전석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어요. 정비센터 안에 모든 시선이 준혁에게로 쏠렸습니다. 장건우 회장도 영진도 정비사들도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혁의 손이 시동 버튼 위에 올라갔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죠. 닷새 동안 수백 번은 눌렀던 버튼이었어요. 그때마다 아무 반응이 없었죠. 오늘도 똑같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준혁은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그리고 다음 순간 부르르르릉 엔진이 살아났습니다. 죽어있던 엔진이 부드럽게 울리기 시작했어요. 닷새 동안 침묵하던 그 엔진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깨어난 거였죠. 배기음이 정비센터 안을 가득 채웠고 계기판에 불이 들어왔습니다. 정비센터가 정적에 휩싸였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죠. 방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건지 다들 믿을 수가 없었어요.
준혁은 운전석에 앉은 채 멍하니 계기판을 바라봤습니다. 진단기 화면에는 정상이라는 글자가 떠 있었죠. 정말로 고쳐진 거였어요. 3분도 안 되는 시간에 녹슨 렌치 하나로. 준혁이 천천히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리는 것 같았죠. 닷새 동안 밤잠을 설쳐가며 매달렸는데, 독일 본사 기술자들까지 동원했는데, 수천만 원짜리 최신 장비를 총동원했는데, 결국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녹슨 렌치 하나로 고쳐버린 거였습니다.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죠.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조금 전까지 킥킥대며 웃던 얼굴들이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독일에서 연수받고 온 선배가 닷새 동안 못 고친 걸 폐지 줍는 할아버지가 3분도 안 되어 고쳤다는 게 현실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영진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기쁜 건지 당황스러운 건지 모를 감정이 뒤섞여 올라왔어요. 닷새간의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저 할아버지가 대체 누구냐는 의문이 동시에 밀려왔죠. 장건우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눈빛이 철수에게 고정되어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의 냉소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무언가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죠. 호기심인지 놀라움인지 아니면 그 이상의 무언가인지. 건우가 철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3억짜리 코트를 입은 재벌 회장과 낡은 패딩을 입은 폐지 줍는 노인이 마주 서 있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건우가 손목 시계를 보며 나직하게 말했어요. 2분 47초. 진짜 3분 안에 해냈네요. 철수는 아무 말 없이 손에 묻은 기름때를 낡은 패딩 자락에 닦았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마치 평생 그렇게 살아온 사람 같았어요. 건우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요? 그 질문에 정비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철수에게로 쏠렸어요. 준혁도 영진도 정비사들도 모두가 같은 궁금증을 품고 있었죠.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가 어떻게 저런 실력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건지. 철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숨기고 살아왔던 과거였죠.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물어보는 사람도 없었고 말해봤자 믿어줄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냥 폐지 줍는 할아버지로 살아왔어요. 그게 편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뭔가가 달라진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기계를 만졌습니다. 오랜만에 엔진의 소리를 들었죠. 손끝에 전해지던 진동, 귀에 울리던 기계음. 30년 동안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아직 자신 안에 남아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목소리가 살짝 떨렸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꺼내는 말이었죠. 옛날에 대성자동차 기술연구소에서 일했습니다. 정비센터 안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대성자동차, 대한민국 최대의 자동차 회사였어요. 그곳의 기술연구소라면 국내 최고의 엔지니어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죠.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준혁의 눈이 커졌어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자동차요? 기술연구소요? 철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
정비사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퍼졌습니다. 수석 연구원이라고요? 대성자동차 기술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이라고요? 영진의 입이 벌어진 채 다물어지지 않았어요. 수석 연구원이라는 건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는 뜻이었죠. 수십 명의 연구원을 이끄는 위치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지금 폐지를 줍고 있는 건지 영진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장건우 회장이 철수를 뚫어지게 바라봤습니다. 30년간 사업을 해온 건우의 눈에는 지금 철수가 거짓말을 하는 것 같지 않았어요. 그 눈빛에 담긴 확신, 손끝에서 나온 실력, 모두가 진짜였습니다. 그런 사람이 왜 지금 건우의 시선이 철수의 낡은 패딩과 거친 손을 훑었어요. 그리고 정비센터 밖에 세워진 폐지 손수레를 바라봤죠. 왜 그런 사람이 지금 폐지를 줍고 있는 건지 그 질문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어요. 30년 동안 묻어두었던 상처가 다시 고개를 드는 것 같았죠. 30년 전 일입니다.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개발한 엔진 기술이 있었어요. 연료 효율을 높이면서도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기술이었죠.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깊은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그 기술이 상용화되면 세계 시장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으니까요. 정비센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철수의 다음 말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제 직속 상사가 그 기술을 자기 이름으로 올렸어요. 철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는 기술 유출 누명을 씌웠죠. 정비사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기술 유출이라는 말에 분위기가 급격히 무거워졌습니다. 조작된 증거들이 있었어요. 제가 경쟁사와 주고받았다는 이메일, 통화 기록, 입금 내역. 철수가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전부 처음 보는 것들이었지만 거기엔 제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해고당했어요.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제 기술은 그 사람 이름으로 발표됐고 그 사람은 그 공로로 승진했죠. 영진이 주먹을 꽉 쥐었어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업계에서 완전히 매장당했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더욱 낮아졌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올라서 어느 자동차 회사에서도 저를 채용하지 않았어요. 기술 유출을 시도한 전과가 있는 사람을 누가 뽑겠습니까? 정비센터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주름진 얼굴에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 후에는 철수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 다음엔 청소, 그 다음엔 공장.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그러다 폐지를 줍게 됐죠. 철수의 시선이 창밖 손수레를 향했습니다. 그게 벌써 15년째입니다.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가라앉았습니다. 준혁은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조금 전까지 저 할아버지를 비웃었던 자신이 너무나 부끄러웠죠. 정비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까 킥킥대며 웃던 게 지금은 죄를 지은 것처럼 느껴졌어요. 장건우 회장은 아무 말 없이 철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무언가가 변하고 있었어요. 단순한 호기심이나 놀라움이 아니었죠. 뭔가 더 깊은 감정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상사 이름이 뭡니까? 건우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철수가 건우를 바라봤어요. 오성민입니다. 그 순간 준혁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 서 있었어요. 숨을 제대로 쉬지 못하는 것 같았죠. 철수가 준혁을 바라봤습니다. 준혁의 이름표가 눈에 들어왔어요. 오준혁?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혹시 철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오성민 씨랑 어떻게 되세요? 준혁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가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어요. 아버지입니다. 정비센터 안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오준혁? 오성민의 아들. 철수의 인생을 망가뜨린 그 사람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 지금 눈앞에 서 있었어요. 준혁은 비틀거리며 한 발짝 물러섰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아버지, 평생 존경해온 아버지였어요. 대성자동차의 전설적인 엔지니어, 혁신적인 엔진 기술을 개발해 회사를 세계적인 기업으로 끌어올린 업계의 거모. 준혁이 자동차 공학을 선택한 것도 독일까지 유학을 간 것도 모두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거짓이었다고요? 아버지가 남의 기술을 빼앗았다고요? 무고한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 인생을 망가뜨렸다고요? 그리고 그 피해자가 지금 눈앞에 서 있다고요? 준혁의 다리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털썩? 무거운 소리와 함께 준혁이 무릎을 꿇었어요. 정비센터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영진이 화들짝 놀라며 다가갔어요. 준혁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하지만 준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깊이 숙인 채 바닥을 향해 엎드렸어요. 어깨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죠. 죄송합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철수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무릎 꿇은 준혁을 내려다보며 서 있었죠. 아버지가 그런 분인 줄 몰랐습니다.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가가 붉게 젖어 있었습니다. 평생 존경했어요. 아버지처럼 되고 싶어서 이 길을 선택했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독일까지 가서 공부한 것도, 이 정비센터에서 일하는 것도 전부 아버지의 발자취를 따라가고 싶어서였어요. 준혁의 주먹이 바닥을 쳤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 다른 사람 것이었다니. 준혁이 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이마가 바닥에 닿을 정도로 깊이 엎드렸습니다. 아버지를 대신해서 사죄드립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가 빼앗은 30년.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라도 죄송합니다. 정비센터 안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비사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전까지 철수를 비웃었던 자신들이 부끄러웠죠. 영진은 난처한 표정으로 서 있었고 건우는 팔짱을 낀 채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한동안 준혁을 내려다봤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원망하고 분노하며 살아왔어요. 오성민이라는 이름만 떠올려도 이가 갈렸죠.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걸 잃었으니까요. 커리어도 명예도 자존감도. 하지만 지금 눈앞에 무릎 꿇고 있는 건 오성민이 아니었습니다. 그 아들이었어요. 아버지의 죄를 알게 되어 충격받은, 그래서 자기가 대신 사죄하겠다고 무릎 꿇은 아직 젊은 사람이었죠. 철수가 천천히 몸을 낮췄습니다. 일어나세요. 준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잘못을 아들한테 물을 순 없습니다.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담겨 있지 않았어요. 당신은 당신입니다. 아버지가 뭘 했든 그건 아버지의 잘못이지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철수가 준혁의 팔을 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일어나세요. 이러지 마세요. 준혁은 일어섰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부끄러움과 죄책감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죠. 그래도 저는 그만하세요.
철수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사과할 일이 아닙니다. 당신은 그냥 열심히 일하면 됩니다. 좋은 엔지니어가 되면 되는 거예요. 철수가 준혁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아까 봤어요. 닷새 동안 밤 새워가며 매달렸다면서요? 그 열정이면 충분합니다. 아버지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면 되는 겁니다. 준혁은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장건우 회장이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처음 만났을 때의 냉소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죠. 박 선생님, 건우가 철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까까지 할아버지라고 부르던 게 선생님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30년 전 그 사건, 제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철수의 눈이 커졌어요. 저도 이 업계에서 오래 일했습니다. 아는 사람도 많고 파헤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건우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진실이 뭔지 밝혀내겠습니다. 선생님의 명예를 되찾아드리고 싶습니다. 철수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30년 동안 아무도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을 밝히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죠. 그런데 지금 처음 만난 사람이 그 말을 하고 있었어요. 왜 그렇게까지? 철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우가 창밖 손수레를 바라봤어요. 녹슨 바퀴, 산더미처럼 쌓인 폐지. 그리고 다시 철수를 바라봤죠. 낡은 패딩, 거친 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놀라운 실력. 이건 너무 불공평합니다. 건우가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저 정도 실력을 가진 사람이 폐지를 주우며 살아야 한다는 게 세상이 너무 잘못된 겁니다. 철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 자신의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하고 있었어요. 건우가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철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장건우, 한빛그룹 회장, 그리고 건우가 잠시 망설이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아까 1,000만 원 약속했죠. 지키겠습니다. 건우가 비서에게 눈짓을 했어요. 비서가 서류 가방에서 수표를 꺼내 철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습니다. 건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받으세요. 약속은 약속이니까요. 돈 때문에 한 게 아닙니다. 철수가 창밖 손수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냥 저 소리가 계속 귀에 맴돌아서요. 철수의 목소리에는 30년간 억눌러왔던 그리움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계를 만지고 싶었던 손끝의 갈증, 엔진 소리를 듣고 싶었던 귀의 허기, 그 모든 게 담긴 한마디였죠. 30년 동안 외면하고 살았어요. 어디선가 엔진 소리가 들려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철수의 눈가에 미세한 떨림이 지나갔습니다. 그건 더 이상 제 세계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저 소리를 듣는 순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가 벤츠를 바라봤어요. 기계가 아프다고 말하고 있는데 못 들은 척 지나갈 수가 없었어요. 정비센터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철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어요. 건우는 아무 말 없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복잡하게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래도 받으세요. 건우가 다시 한번 말했습니다. 선생님의 실력은 그 이상의 가치가 있습니다. 철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수표를 받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수표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건우가 철수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어요. 제 정비센터에서 일해보실 생각 없으세요? 건우의 제안에 정비센터 안이 술렁였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어 건우를 바라봤어요.
일자리를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이 필요합니다. 건우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 연락처 있으니까 언제든 전화 주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기계를 만질 수 있다는 것.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건우가 손목시계를 확인했어요.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회의에 늦지 않게 됐네요. 건우가 차에 올라탔습니다. 엔진 소리가 부드럽게 울렸어요. 30년 전 철수가 설계한 기술이 들어간 그 엔진이 지금도 여전히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차가 천천히 정비센터를 빠져나갔어요. 철수는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검은색 벤츠가 아침 햇살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정비센터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영진이 철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영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상상도 못하겠습니다. 철수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살아야 했으니까요. 어떻게든.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손수레가 그대로 서 있었어요. 오늘도 폐지를 주어야 했습니다. 내일 먹을 것을 마련해야 했죠. 철수가 천천히 정비센터 밖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손수레 손잡이를 잡았어요. 녹슨 바퀴가 다시 삐걱거리며 굴렀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오늘은 손수레가 조금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기계를 만졌으니까요. 30년 만에 다시 엔진의 소리를 들었으니까요. 주머니 속 명함이 묵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수표도. 철수는 천천히 걸어갔어요. 아침 햇살이 등 뒤에서 따뜻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여전히 폐지를 주우며 살고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달라진 게 있었죠. 주머니 속 명함을 자꾸 만지작거렸습니다. 장건우 회장의 명함이었어요. 전화를 걸까 말까 수없이 망설였죠. 30년 만에 다시 기계를 만질 수 있다는 기대감과 또다시 실망할지 모른다는 두려움. 두 가지 감정이 철수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낡은 폴더폰 화면에 모르는 번호가 떴죠. 여보세요? 박철수 선생님이십니까? 저는 장건우입니다. 건우의 목소리였어요. 철수는 잠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선생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되십니까? 이틀 후 철수는 강남의 한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고급 카페였어요. 낡은 패딩 차림의 철수가 유난히 눈에 띄었죠. 건우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기다리셨죠? 건우가 자리에 앉으며 서류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조사했습니다. 30년 전 그 사건을. 철수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대성자동차 내부 인사 기록, 당시 프로젝트 관련 문서, 이메일 로그. 건우가 서류들을 하나씩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오성민의 과거 행적까지. 철수는 서류를 바라봤어요. 거기엔 30년 전 자신을 무너뜨린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죠. 오성민은 선생님 말고도 2명을 더 무너뜨렸습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같은 수법이었어요. 기술 빼앗고, 누명 씌우고, 쫓아내고. 철수의 주먹이 꽉 쥐어졌어요. 대성자동차에서도 이미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가 없었죠. 건우가 서류 하나를 철수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제는 있습니다. 충분히. 그 서류에는 30년 전 조작된 이메일의 원본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오성민이 직접 만든 가짜 증거들의 흔적이었죠.
대성자동차 본사에 이미 전달했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내일 공식 발표가 나올 겁니다. 철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30년이었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다음 날 뉴스가 터졌습니다. 대성자동차가 공식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30년 전 당사기술연구소에서 발생한 박철수 연구원에 대한 기술 유출 혐의는 전부 조작된 것이었습니다. 대성자동차 대표이사가 카메라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철수 선생님께 깊이 사과드립니다. 회사 차원에서 명예를 회복해드리겠습니다. 오성민은 모든 직함을 박탈당했어요. 원로 고문직도 자문위원직도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졌죠. 그날 저녁 철수는 쪽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계속해서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밝혀진 진실, 기술 탈취와 누명, 폐지 줍던 천재 엔지니어.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어요. 30년이라는 긴 어둠이 이제야 걷히고 있었죠.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가 문을 열자 두 사람이 서 있었어요. 오성민과 오준혁이었습니다. 오성민은 67의 노인이었어요. 한때 위풍당당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죠. 그의 옆에는 준혁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준혁의 얼굴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어요. 오성민이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했지만 오성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스스로 바닥에 무릎을 댔죠. 미안하오. 오성민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습니다. 변명하지 않겠소. 내가 당신 인생을 망쳤소. 오성민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들었소. 폐지를 주우며. 오성민의 목소리가 끊겼어요. 용서받으려고 온 게 아니오. 그냥 사과하고 싶었소. 철수는 무릎 꿇은 오성민을 내려다봤습니다. 30년이었어요. 30년 동안 이 순간을 상상해왔죠. 오성민이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 모습을. 그때마다 분노와 원망이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금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이상하게도 분노가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저 허탈했습니다. 30년이라는 시간이 너무 길었죠. 분노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용서할 수도 없어요. 철수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됐습니다. 더 이상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을 낭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오성민은 한동안 무릎 꿇은 채 움직이지 못했어요. 준혁이 아버지를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오성민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정말 미안하오. 오성민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는 돌아서 나갔어요. 준혁이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선생님, 준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함께 사죄드립니다.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잘못한 게 없습니다. 철수가 준혁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냥 좋은 엔지니어가 되세요.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준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숙였어요. 두 사람이 떠나고 철수는 다시 혼자 남았습니다. 문을 닫고 쪽방 안으로 돌아왔어요. 텔레비전은 여전히 뉴스를 틀고 있었죠. 철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소리내어 울었어요. 억울함도 분노도 서러움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30년이라는 세월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참고 참았던 모든 것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니 가슴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틀 후 철수의 휴대전화가 다시 울렸습니다.
선생님, 저 장건우입니다. 시간 되십니까? 또다시 카페에서 만났어요. 이번에도 건우의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제안이 하나 있습니다. 건우가 서류를 펼쳐 보이며 말했습니다. 서울 모터스에 마이스터 공방을 만들려고 합니다. 철수가 고개를 들었어요. 선생님을 모시고 싶습니다. 젊은 정비사들을 가르쳐 주세요. 건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선생님의 기술과 경험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기계 앞에 서는 것.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어요. 조건은 선생님이 원하시는 대로 맞춰드리겠습니다. 건우가 말했습니다. 급여도 근무 시간도 모든 걸 선생님 뜻대로. 철수가 창밖을 바라봤어요. 거리에는 차들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차들 안에서 울리는 엔진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시작해보겠습니다. 건우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건우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잡았어요. 거친 손과 부드러운 손이 맞잡혔습니다. 30년의 공백을 넘어 새로운 시작을 약속하는 악수였죠. 일주일 후 철수는 쪽방을 정리했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공간이었어요. 짐이랄 것도 없었죠. 옷가지 몇 벌, 낡은 이불 하나, 그리고 손수레. 철수는 손수레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15년 동안 함께했던 동반자였어요. 녹슨 바퀴, 해진 손잡이. 모든 게 세월의 흔적이었죠. 고생했어. 철수가 손수레를 쓰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뒤로 물러섰어요. 손수레는 쪽방 구석에 그대로 두고 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었으니까요. 철수가 쪽방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왔어요. 건물 밖으로 나오니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건우가 보낸 차였어요. 철수는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익숙한 거리가 지나갔어요. 15년 동안 폐지를 주우며 걸었던 그 거리들이 이제는 차 안에서 바라보고 있었죠. 차가 서울 모터스 앞에 멈췄습니다. 철수가 내리자 영진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영진이 활짝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철수는 그 손을 잡았어요. 정비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일주일 전 처음 들어왔을 때와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정비사들이 줄지어 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준혁도 그 안에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미소가 번져 있었죠. 환영합니다, 선생님. 정비사들이 일제히 인사했습니다. 철수는 잠시 멈춰 섰어요.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30년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돌아온 세계였죠. 영진이 철수를 안내했어요. 정비센터 한쪽에 새로운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문 위에 간판이 걸려 있었어요. 박철수 마이스터 공방. 철수는 그 간판을 올려다봤습니다. 자신의 이름이 적힌 간판. 30년 만에 다시 보는 자신의 이름이었죠. 들어가 보시죠. 영진이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최신 공구들이 가지런히 정렬되어 있었어요. 작업대, 진단장비, 공구함. 모든 게 새 것이었죠.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벽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30년 전 대성자동차 연구소 시절 철수의 사진이었어요. 젊은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래가 밝았었죠. 꿈이 있었고 희망이 있었습니다. 철수는 그 사진을 한참 바라봤어요. 그리고 지금의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주름진 얼굴, 백발, 거친 손. 30년이라는 세월이 만들어낸 모습이었죠. 하지만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30년의 공백을 이제부터 채워갈 수 있었어요. 철수가 작업대로 다가갔습니다. 공구함을 열었어요. 반짝이는 새 렌치들이 줄지어 있었죠. 하지만 철수의 손은 그 렌치들을 지나쳐 구석에 놓인 낡은 렌치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일주일 전 벤츠를 고칠 때 썼던 바로 그 렌치였어요. 영진이 특별히 남겨둔 거였습니다. 이걸로 시작하셨으니까 계속 쓰시라고 놔뒀습니다. 영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철수는 낡은 렌치를 손에 쥐었어요. 녹이 슬고 손잡이가 닳았지만 손에 딱 맞았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잡은 공구였죠.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박철수 마이스터 공방은 서울 모터스에서 가장 바쁜 곳이 됐어요. 젊은 정비사들이 매일 찾아왔죠. 선생님, 이 소리 좀 들어보세요. 여기 진동이 이상한데 뭐가 문제일까요? 철수는 하나하나 귀를 기울이며 가르쳤습니다. 진단기에 의존하지 말고 기계의 언어를 들으라고, 손끝의 감각을 믿으라고. 준혁은 철수의 첫 번째 제자가 됐어요. 매일 아침 가장 먼저 공방에 나타났죠. 어제 배운 거 연습해 봤습니다. 준혁이 노트를 펼쳐 보였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이었어요. 철수는 그 노트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요. 하지만 이론만으로는 부족해요. 철수가 엔진 하나를 가리켰습니다. 직접 만져보세요. 몸으로 익혀야 합니다. 준혁은 조심스럽게 엔진 앞에 섰어요. 눈을 감고 귀를 기울였죠. 처음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미세한 떨림이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들립니다. 준혁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여기서 뭔가 불규칙한 소리가. 철수가 만족스럽게 웃었어요. 그겁니다. 그게 시작이에요. 공방에는 준혁뿐만 아니라 다른 정비사들도 모여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여성 정비사 3명도 있었어요. 28배 김나영, 32의 이수진, 25의 박민지. 모두 이 업계에서 고군분투하던 사람들이었죠. 선생님, 여자라고 무시당할 때 어떻게 하셨어요? 나영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30년 전 자신도 같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었죠. 실력으로 보여줬습니다. 철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말로는 안 통해요. 하지만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철수가 나영을 바라봤어요. 당신들이 해낼 겁니다. 저보다 훨씬 나은 환경에서 훨씬 빨리. 세 사람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영진이 공방으로 찾아왔어요. 선생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진의 얼굴에 난처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VIP 고객이 오셨는데 아무도 문제를 못 찾고 있어요. 철수가 작업복을 정리하며 물었습니다. 무슨 차량입니까? 페라리입니다. 오래된 클래식 모델인데. 영진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철수는 영진을 따라 정비구역으로 갔어요. 빨간색 페라리 한 대가 리프트 위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1980년대 모델이었어요. 차체는 여전히 아름다웠지만 엔진은 침묵하고 있었죠. 오너분이 아주 아끼시는 차량입니다. 영진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차량 주위를 돌며 살폈어요. 보닛을 열고 엔진 안을 들여다봤죠. 40년도 더 된 기계였습니다. 하지만 철수의 눈에는 여전히 생명이 남아 있었어요. 철수가 귀를 가까이 대고 들었습니다. 정비사들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지켜봤어요. 한참 후 철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연료 펌프입니다. 철수가 특정 부위를 가리켰습니다. 여기 밸브가 막혀 있어요. 오래된 찌꺼기가 쌓였죠.
정비사 하나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연료는 정상적으로 공급되는데요. 철수가 고개를 저었어요. 지금은 그래 보이지만 압력이 불균등해요. 시동을 걸면 바로 꺼질 겁니다. 철수가 공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청소하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1시간 후 페라리의 엔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부드럽고 힘찬 배기음이 정비 구역을 가득 채웠어요. 차주가 환한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부품 교체해야 한다고 했는데 철수가 손을 저었어요. 청소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좋은 차는 오래 가니까요. 그날 이후 철수의 명성은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클래식카 오너들이 줄지어 찾아왔어요. 누구도 고치지 못한 차들이 철수의 손을 거쳐 다시 달리기 시작했죠. 석 달이 흐른 어느 날이었습니다. 공방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장건우 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잘 지내시죠? 건우가 공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젊은 정비사들이 열심히 배우고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잘하고 계시네요. 건우가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사실 오늘 제안을 하나 더 드리려고 왔습니다. 건우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기술교육원을 만들려고 합니다. 선생님을 원장으로 모시고 싶어요. 철수가 놀란 표정으로 건우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원장이라니요? 선생님만큼 적임자가 없습니다. 건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된 기술을 가르쳐 주세요. 진단기만 믿는 게 아니라 진짜 기계를 이해하는 엔지니어를 키워주세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습니다. 건우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미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철수가 공방 안을 둘러봤어요. 열심히 배우는 젊은이들이 보였습니다. 준혁은 엔진 앞에서 귀를 기울이고 있었고 나영은 공구를 섬세하게 다루고 있었어요. 수지는 노트에 메모하며 질문을 준비하고 있었죠. 해보겠습니다. 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건우가 활짝 웃었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날 저녁 철수는 공방에 혼자 남았습니다. 모두가 퇴근하고 조용해진 공간이었어요. 철수는 작업대에 앉아 낡은 렌치를 만지작거렸습니다. 30년 전 모든 걸 잃었을 때 다시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았던 15년. 매일 아침 등이 굽도록 손수레를 끌었던 날들.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시간들. 하지만 이제 달라졌습니다. 다시 기계 앞에 서 있었고 다시 가르치고 있었어요. 자신의 이름이 걸린 공방이 있었죠. 철수가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젊은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제 괜찮아. 철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우리 이제 괜찮아. 창밖으로 저녁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빛이 공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어요. 공구들이 노을빛을 받아 반짝거렸습니다. 철수는 그 빛을 한참 바라봤어요. 따뜻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공방에 나왔어요. 벽에 걸린 문구를 새로 써서 붙이려고 했죠. 기술에는 성별도 나이도 과거도 없다. 철수가 정성스럽게 글씨를 썼습니다. 30년간 믿어온 신념이었어요. 세상이 인정하지 않아도 자신만은 믿었던 것. 그리고 이제 그 신념을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게 됐죠. 문이 열리며 준혁이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준혁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 배울 거 많죠? 철수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준비됐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작업대 앞에 섰습니다. 스승과 제자. 과거를 공유하지만 미래를 함께 만들어가는 두 사람.
철수가 엔진 하나를 가리켰어요. 자, 오늘은 좀 어려운 걸 해볼까요? 준혁의 눈이 반짝거렸습니다. 준비됐습니다. 공방 안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따뜻하게 울려 퍼졌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그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죠. 30년의 어둠을 지나 다시 찾은 빛 속에서 철수는 손에 공구를 들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자리에서 30년 동안 간직했던 기술을 이제 다음 세대에게 전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6개월이 흘렀습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어요. 한빛 자동차 기술교육원이라는 간판이 햇빛을 받아 반짝거렸죠. 3층 건물 전체가 교육원이었습니다. 1층은 실습장, 2층은 이론 강의실, 3층은 연구실. 최신 장비들이 빼곡하게 들어차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건 1층 입구에 걸린 액자였습니다. 박철수 원장의 사진이었죠. 65살 깔끔한 작업복을 입은 철수가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30년 전 젊은 시절의 사진 옆에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개원식 날이었습니다. 교육원 앞마당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어요. 업계 관계자들, 언론사 기자들, 그리고 첫 기수 교육생들. 장건우 회장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오늘 한빛 자동차 기술교육원을 개원하게 되어 기쁩니다. 건우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퍼져나갔어요. 이곳은 단순히 기술을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진짜 엔지니어를 키우는 곳입니다. 건우가 철수를 바라봤어요. 박철수 원장님은 30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내셨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모든 것을 잃었지만 포기하지 않으셨죠. 건우의 목소리가 단단해졌습니다. 그분의 기술과 정신을 이곳에서 전하고자 합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철수는 단상 옆에 서서 사람들을 바라봤습니다. 6개월 전만 해도 폐지를 줍고 있었는데 지금은 교육원 원장으로 서 있었어요. 꿈만 같았습니다. 박철수 원장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건우가 자리를 비켜줬어요. 철수는 천천히 단상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섰을 때 잠시 떨렸어요. 수많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게 30년 만이었죠. 저는 철수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오랫동안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철수의 목소리가 조용했지만 마이크가 또렷하게 전달했어요. 30년 전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아무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청중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폐지를 주우며 살던 15년 동안 저는 제 과거를 숨겼습니다. 철수가 잠시 말을 멈췄어요. 하지만 이제 말할 수 있습니다. 당당하게. 철수의 눈빛이 단단해졌습니다. 기술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력은 숨길 수 없습니다. 철수가 교육생들을 바라봤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실력만 있으면 됩니다. 성별도 나이도 학벌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심과 열정이면 충분합니다. 철수가 자신의 가슴을 가리켰어요. 저는 30년을 잃었지만 여러분은 잃지 마세요. 지금 여러분이 배우는 기술이 평생 여러분을 지켜줄 겁니다.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교육생들의 눈빛이 반짝거렸어요. 개원식이 끝나고 첫 수업이 시작됐습니다. 1층 실습장에는 20명의 교육생이 모였어요. 남자 12명, 여자 8명. 나이도 제각각이었죠. 20살부터 40살까지. 철수는 그들 앞에 섰습니다. 첫 시간이니 제 이야기부터 하겠습니다. 철수가 30년 전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기술을 빼앗긴 일, 누명을 쓴 일, 폐지를 주운 일. 교육생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눈시울을 붉혔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손끝은 여전히 기계를 기억하고 있었고 귀는 여전히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교육생 한 명을 가리켰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재능이 있어요. 찾기만 하면 됩니다. 그날부터 교육이 시작됐습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실습장은 쉴 틈이 없었어요. 철수는 하나하나 손수 가르쳤습니다. 엔진 소리 듣는 법, 진동 느끼는 법, 문제 찾는 법. 진단기는 도구일 뿐입니다. 철수가 말했습니다. 진짜 실력은 여기서 나와요. 철수가 자신의 귀와 손을 가리켰어요. 교육생들은 열심히 따라했습니다. 처음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조금씩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한 여성 교육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원장님 들립니다. 23세 최은지였어요. 여기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철수가 다가가 확인했어요. 맞습니다. 잘 찾았어요. 은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정말요? 제가요? 그럼요. 잘하고 있어요. 철수가 은지의 어깨를 두드렸어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교육생들의 실력이 눈에 띄게 늘었어요. 이제는 웬만한 문제는 스스로 찾아낼 수 있었죠. 철수는 뿌듯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서울 모터스에서 연락이 왔어요. 준혁이었습니다. 선생님, 올 수 있으세요?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철수가 서울 모터스로 갔습니다. 공방 안에는 준혁과 나영, 수진이 서 있었어요. 그들 앞에는 낡은 엔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거 선생님이 30년 전에 설계하신 엔진 아닙니까?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철수가 가까이 다가가 살폈습니다. 맞았어요. 30년 전 자신이 개발한 엔진의 초기 프로토타입이었죠. 어디서 구했어요? 대성자동차 박물관에서 빌려왔습니다. 준혁이 말했습니다. 복원하려고요. 선생님과 함께. 철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희가 배운 걸 보여드리고 싶어요. 나영이 말했어요. 선생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함께 해봅시다. 넷이서 작업을 시작했어요. 30년 묵은 엔진을 하나하나 분해하고 청소하고 다시 조립했습니다. 한 달이 걸렸어요. 하지만 마침내 완성됐죠. 준혁이 시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부르르르릉. 엔진이 살아났어요. 30년 만에 다시 울리는 소리였습니다. 철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눈을 감았어요. 젊은 시절 밤을 새워가며 이 엔진을 설계하던 기억이 떠올랐죠. 완벽합니다. 철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정말 완벽해요. 준혁과 나영, 수진이 환하게 웃었어요. 그날 저녁 철수는 교육원 옥상에 홀로 올라갔습니다. 서울 야경이 한눈에 보였어요. 강남의 불빛들이 반짝거렸습니다. 30년 전에도 이 거리를 걸었었죠. 젊었고 꿈이 있었고 미래가 밝았던 시절. 그리고 15년 전에도 이 거리를 걸었어요. 손수레를 끌며 폐지를 주우며 아무도 자신을 알아보지 못하던 시절.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교육원 원장으로, 스승으로, 다시 살아있는 사람으로. 철수의 휴대전화가 울렸어요. 건우 회장이었습니다. 선생님, 내일 시간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다음 날 철수는 건우의 사무실로 갔습니다. 넓고 화려한 공간이었어요. 건우가 창밖을 바라보며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 6개월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우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교육원 평가가 아주 좋습니다. 교육생들 만족도도 최고고요. 철수가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해줘서 가능한 일이었어요.
건우가 서류 하나를 건넸어요. 내년부터 교육원을 2배로 확장하려고 합니다. 철수가 놀라서 서류를 펼쳤어요. 2배요? 네. 지원자가 너무 많아요. 선생님께 배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건우가 웃었습니다. 선생님의 이야기가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을. 철수는 서류를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오랜만에 예전 쪽방 동네를 찾았습니다. 15년을 살았던 그곳이었어요. 건물은 그대로였지만 이제 자신은 없었죠. 낯선 사람들이 그 좁은 방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철수는 건물 앞에 잠시 서 있었어요. 그리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고생했어. 나 작게 중얼거리며 돌아섰어요. 이제 더 이상 돌아볼 필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 후 교육원에서 첫 수료식이 열렸습니다. 20명의 교육생이 수료증을 받았어요. 철수는 한 명 한 명에게 직접 증서를 건넸습니다. 축하합니다. 열심히 해줘서 고마워요.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마지막으로 은지가 앞으로 나왔어요. 원장님 감사합니다. 은지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선생님처럼 포기하지 않을게요. 철수가 은지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잘할 겁니다. 이미 잘하고 있어요. 수료식이 끝나고 교육생들이 하나둘 떠났습니다. 철수는 빈 강의실에 홀로 남았어요. 창밖으로 저녁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철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렌치를 꺼냈어요. 6개월 전 벤츠를 고칠 때 썼던 그 렌치. 항상 가지고 다녔습니다. 녹이 슬고 손잡이가 닳았지만 여전히 단단했어요.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것처럼. 철수가 렌치를 가슴에 안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하늘이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30년 만에 돌아왔어. 철수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괜찮아. 노을빛이 철수를 따뜻하게 감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철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30년의 어둠을 지나 다시 찾은 빛.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되찾은 순간 철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손에 든 낡은 렌치가 노을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30년의 시간이 만들어낸 녹과 흠집이 이제는 훈장처럼 빛나고 있었죠. 철수는 천천히 강의실을 나섰어요. 내일 또 새로운 교육생들이 올 겁니다. 그들에게 가르쳐 줄 것들이 많았죠. 기술도 열정도 그리고 무엇보다 포기하지 않는 법을. 복도를 걸으며 철수는 벽에 걸린 문구를 다시 한번 읽었어요. 기술에는 성별도 나이도 과거도 없다. 자신이 쓴 글귀였죠. 30년간 믿어온 신념. 그리고 이제 그 신념은 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건물을 나서니 저녁 바람이 불어왔어요. 선선하고 부드러운 바람이었죠. 철수는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주머니 속 렌치가 묵직하게 느껴졌어요. 30년 전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다시는 행복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틀렸어요. 인생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멈춰 있었을 뿐이었죠. 그리고 이제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30년 만에 다시. 철수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걸음걸이가 가벼웠어요. 저 멀리 교육원 건물의 불빛이 반짝거렸습니다. 내일 또 그곳에서 시작할 새로운 하루. 철수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어요. 앞으로, 계속 앞으로. 30년의 어둠은 이제 끝났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빛이 철수의 앞길을 비추고 있었어요.